네, 안녕하세요. 미냐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로 제일 먼저 찾아뵐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차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 차라는 것 자체도 아직 이제 처음이라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차의 종류가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벌써부터 겁을 먹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모두 다 익숙한 것들이고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차의 부름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7대 다류라는 이제 그러니까 기준법이에요. 그래서 7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차를 분류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라 그러면 이거보다 사실은 조금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큰 범위에서 보면은 뭐 2대 다류라고 해서 굉장히 좀 넓게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시더라도 거의 가장 통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다류법이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선 제가 그럼 7가지, 그 7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녹차, 백차, 황차, 홍차, 흑차, 제가 뭐 하나 빠뜨렸는데요. 다시 해볼게요. 녹, 백, 황, 청, 홍, 흑. 네, 이렇게 해서 6가지 색깔이에요. 6가지 색깔에다가 하나 더해서 가공차라고 해서 이제 이 6가지 색깔 플러스 가공차 하여서 7가지 총 7대 다류로 불리고 있습니다. 녹, 백, 황, 청, 홍, 흑. 네, 6가지의 가공차까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색깔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부터 살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시겠죠. 사실 이 색깔은요, 무슨 색깔이냐면 찻잎, 마시기 전에 있는 찻잎, 그 찻잎의 색깔을 기준으로 이 6가지를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녹차 하면 당연히 잎이 녹색이겠죠. 네, 그리고 황차 하면 황색, 그 다음에 백차 하면 하얀 솜털이 보송보송 있는 백색의 색을 띠고 있다 그래서 백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차라고 하면 사실 청차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어려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청색빛이 도는 차를 보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 녹색도 봤어. 약간 노르스름한 황색도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솜털이 하얀색 솜털이 많은 백차도 본 것 같아. 그런데 청색빛은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동양적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현재 제다법 기준보다도 이 사실 이 7대 다류라는 것이 생긴 게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길 그 당시의 색깔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이 청차라는 것은 정확하게 파란색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푸른빛이 도는 차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게 되게 애매하기는 해요. 그냥 저희가 딱 봤을 때는 갈색빛인 것 같기도 하고 검은빛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붉은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색상을 띠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베이스에는 푸른빛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청차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헷갈리신다면 어떤 게 있냐면요. 우롱차 들어보셨죠? 우롱차 많이 들어보셨더라고요. 또는 오룡차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룡차 또는 우롱차 또 청차 사실 다 같은 말인데요. 이 우롱차라는 개념으로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롱차를 사실 우롱차는 중국어예요. 우롱차는 중국어고요. 오룡차가 이 한문을 한글로 발음을 했을 때가 오룡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 오자에 용용자. 네, 그래서 까마귀처럼 검은 빛이 나는 용처럼 생긴 차. 네, 그게 오룡차고요. 그건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후롱차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롱차인 거죠. 네, 근데 이게 까마귀빛 용이라고 하는 것과 이 청색빛이 나는 차가 사실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데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왔다 갔다 너무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다더라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이게 조금
좀 억지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으세요. 왜냐면 지금 현재의 차의 모습이 청색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그냥 외우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녹백, 황청까지 했고요. 홍차는 많이들 아시죠? 붉은빛이 나는 찻잎. 네, 그래서 바로 그게 홍차입니다. 그리고 흑차는 홍차보다 훨씬 더 진한 색의 찻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검다라고 말을 하긴 그렇고요. 홍차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흑차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탕색 또는 수색이라고 부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러난 차의 색깔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칠대다류를 나누는 그 세 개의 기준은 건차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마시기 전에 찻잎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많이 제가 이제 특히 외부 특강을 나가거나 외부 강의를 하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찻잎은 하나고 이 찻잎으로 만드는 방법을 달리하면 다 여러 가지 차가 된다면서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찻잎을 가지고 녹차를 만들 수도 있고 홍차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청차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그래서 찻잎은 다 하나라고 하던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 드리냐면 이 세상 모든 찻잎을 가지고서 발효도를 달리하든 제작법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을 달리한다라 그러면 똑같은 찻잎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찻잎이 탄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녹찻잎을 가지고서 난 이거를 우롱차로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해서 우롱차를 만들면 기존에 있는 우롱차 찻잎으로 만든 우롱차만큼 맛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차라는 식물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 안에는 사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은 차나무의 종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제가 복숭아를 굉장히 좋아해요. 복숭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복숭아가 안 달아도 향만 나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복숭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복숭아도 보면 복숭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황도가 있고 백도가 있고 그 다음에 딱딱한 복숭아가 있고 물렁한 복숭아가 있죠. 이런 것처럼 차라는 큰 나무 안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차 나무들이 존재해요. 그 차나무들은 사실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좀 많이 달라진 거죠. 지금 자기네들끼리. 근데 이제 그렇게 차나무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 차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좋은 차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차나무에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다라는 것은 이 차나무에 맞는 옷을 어떻게 잘 입혀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됐나요? 네. 네, 어찌되었든 이제 보시면요.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나무 하나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드는 방법을 달리해서 그렇게 만들 수는 있으나 가장 맛있는 방법은 요 차나무에 맞는 제작법을 사용을 해서 요 차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는 차나무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보시면요. 근데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녹차가 차의 이름일까요? 저 어디 가서 녹차 달라고 하면은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녹차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 다음에 홍차도 마찬가지예요. 홍차를 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그냥 말없이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홍차를 드릴까요? 라고 반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실제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카페나 이런 데를 가보면 세부적으로 써놓지 않고 녹차, 홍차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녹차, 홍차, 백차, 청차 막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의 분류는요. 차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산화도 또는 발효도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동일한 선상 안에 놓여 있는 애들을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볼 거거든요. 녹차 띄어서 보고 황차 띄어서 보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하나의 큰
집단이고요. 그 집단의 대표적인 이름이 녹차인 거죠. 대표하는 이름이 녹차. 녹차라는 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차에서는 뭐 세장, 우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일본 차에서 뭐 교쿠로, 그 다음에 뭐 센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국 차에서는 용정, 병라춘, 뭐 이제 황산무공 이런 차들이 전부 다 녹차에 들어가는 차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워 복잡해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도 오늘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얘네가 차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차의 이름이 아니고 그저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발효 또는 산화도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한 집단 안에 묶일 수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놓은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총 6가지인 거죠. 녹백, 황청, 홍흑,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하나 해가지고 가공차. 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플러스 하나라고 해서 가공차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공차는 말 그대로 가공한 차예요. 그래서 기본 찻잎,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녹백, 황청, 홍흑 이 6가지 찻잎을 다 만들어진 찻잎을 다시 가지고 와서 재가공해요. 재가공해서 만들어진 찻잎을 가공차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스민이 그래요. 자스민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대부분의 자스민들은 녹차로 만들어요. 물론 우롱차로 만들고 홍차로 만드는 자스민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녹차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녹차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 만들어진 녹차잎을 가지고 와서 맨 마지막에 거기다가 자스민의 향을 입히는 것, 가양 처리를 해서 저희 곁으로 오는 게 바로 자스민 차인 거죠. 그러면 찻잎 자체는 기본 찻잎이었지만 여기서 재가공을 거쳐서 뭔가 다시 새롭게 탄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공차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가공차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찻잎이 아닌 것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국화꽃차, 장미꽃차 이런 것들은 가공차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서부터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6가지 발효와 가공차를 하나씩 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은 당연히 녹차로 먼저 찾아뵙겠죠. 그래서 녹차로 찾아뵈면서 제가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제가 지금 이거 다 찍은 거를 살짝 봤거든요. 살짝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유리를 통해서 귀신처럼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엄마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뒤에 이렇게 귀신같이 왔다 갔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뭘 가지러 갔다가 오셨다가 갔다 오셨다가 하신다고 그런 거니까 좀만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